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있는데, 제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재기 가능성을 매우 짙게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조국 장관 문제 때문에, 본인의 문제, 그리고 본인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뜨거운 의지와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서 그 역발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조국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임명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하에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면, 뭐 공개 소환을 비공개 소환으로 바꾼다든가, 뭐 특수부를 축소한다든가, 이런저런 걸 만약에 추진했다면, 그로부터 두 달 반 정도가 지난 지금 검찰개혁이 이 시점에 와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전폭적 지원을 얻어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면 지금 아마 논란의 여지가 없이 검찰개혁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검찰개혁의 주요 부분은 사실 패스트트랙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치권에서 할 일이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검찰개혁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잘 됐을 텐데, 지금 조국과 본인 가족들이 여기저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대로 추진 못하고, 설령 제대로 추진해도 동력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법무부가 저스티스를 다루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저스티스와 공정의 가치가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국이 이런 동력에다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큰 동력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은 바로 조국 장관의 정치적 재기를 염두에 두고서 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과연 재기가 가능할까요? 뭐 제가 재기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이죠. 조사한 기간은 10월 12일과 13일 RN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렇게 조사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이거의 정기조사입니다. 정기조사인데 부정이 53.4, 긍정이 44.1. 뭐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 조국 장관 부분도 넣습니다. 요 조사할 때는 어제 사퇴했으니까 12, 13은 현직 장관일 때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요걸 합치면 41%,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합치면 53.0%.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합쳐보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정이 53.4인데 조국 장관은 53.0입니다. 부정은 똑같습니다. 사실상 똑같습니다. 근데 긍정은 문재인 대통령은 44.1인데 조국 장관은 41.0입니다.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보기엔 요 한 3%포인트 정도? 이게 바로 저는 문조 분리 현상의 단적인 증거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조국 장관은 지지하지 않는다. 실제는 이거보다 더 될 거라고 저는 보지만, 요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조국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지금 뭐 무소속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여부가 아직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부산 출신 민주당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부산에 내려와서, 물론 이건 뭐 장관 되기 전 얘기지만, 내려와서 총선을 진두지휘해주기 바란다 이런 식의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총선에서 출마한다고 했을 경우 정치적 재기라 하면 결국 총선 출마 아니겠습니까? 다시 무슨 다른 장관에 임명된다든가 내정이 된다든가 뭐 이런 일은 제가 보기에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지금 현재 후폭풍이 가라앉는데 적어도 몇 달 정도는 필요할 테니까, 만약에 명예회복을 위해서 총선에 출마한다, 그건 뭐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선 출마한다면 서울이나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부산은 별도로 조사한 게 없으니까, 서울에 만약에 출마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부정평가가 58.4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56.7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오히려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률을 보면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0.2인데 조국은 37.0입니다. 여기서도 한 3%포인트 정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긍정률이 서울에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만약에 2파전이 붙었다, 한국당 후보와, 그렇게 되면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울에서. 그럼 서울이 아니고 부산의 경우, 이거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한꺼번에 조사한 거니까 부산의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7.5%가 부정, 41.6%가 긍정.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55.8%가 부정.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이 조금 더 높은데 뭐 거의 비슷하죠? 한 1.7%포인트 정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긍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41.6, 조국은 37.0입니다. 여기서 4.6%포인트 긍정눈이 조국 전 장관이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선될 가능성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서울 그렇죠, 부산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이루어진다면 제일 가능성이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 보면, 지금 어제와 그저께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기서 부산의 경우에는 한국당과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 지역에 있는 부산 출신들 지역위원장들, 민주당 러브콜을 벌이고 있지만, 이 러브콜이 사실은 조국 씨가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다 하는 게 여론조사로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N서치 조사는 그렇다고 치고 지난 금요일날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율은 57% 부정, 37% 긍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척도가 좀 다릅니다. 뭐 매우 잘한다, 잘한다, 뭐 못한다, 매우 못한다 이런 척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잘한다, 잘 못한다, 어느 쪽도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네 가지 척도로 했는데, 여기서 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여하튼 부정, 잘 못한다가 57, 잘한다가 37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이 그렇다는 것이고, 서울을 봐도 부정이 51, 긍정이 43. 이 한국갤럽 조사로 보면 서울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영 아닙니다. 자, 이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에 전국을 상대로 한 정당 지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찬반 논란 뭐 이런 걸 조사한 건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이나 서울에서 출마했을 경우에 현재로서 보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뭐 정치라는 게 상대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어느 한 지역을 딱 택해서 나왔는데, 그 나왔을 때
그 지역의 한국당 가장 강자인 한국당 후보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 지지율은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부산의 전반적인 분위기, 여론조사 결과가 얘기하듯이 한 5.5 대 3.5 정도로 한국당 우세입니다. 누구하고 붙여놔도 조국 전 장관은 낙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부산의 어느 지역에 출마한다고 딱 지역을 하나 선택을 했을 경우에, 잘 아시죠? 뭐 거의 조국 킬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쫓아다녀가면서 이런저런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무소속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은 부산에 내려와서 나랑 붙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현주 의원은 아직은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성향이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한국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제가 만약 한국당 공천을 하는 사람이라면 조국 전 장관이 어느 곳에 딱 했을 때 그 곳에 바로 이현주 의원을 저는 공천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승부는 아마도 이현주 의원이 이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정평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적어도 부산에서는 높기 때문에,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만약에 조국 전 장관과 부산에서 맞붙는다? 그러면 이현주 의원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론조사 결과나 그간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은 사실은 장관에 내정된 이후에 부산을 몇 번 가고 그랬습니다만,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이른바 유지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래로 조국 전 장관이 부산에 내려온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에 내려온 적이. 이런 사람들 중앙에 가서, 서울에서 뭐 이름을 좀 날렸고 전국적으로 뭐 인지도가 높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표 찍어주세요.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그렇게 표 안 찍어줍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더군다나 지금 법무부 장관을 35일간 하다가 온갖 집중 포화 때문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과거에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구업, 입구자 구업, 거기에다가 본인 가족들 비리,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전되면 조만간에 본인도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 표현대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부산에 내려가서 절 좀 찍어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 부산 시민들은 이거 지금 여론조사 결과인 37%보다 훨씬 더 낮은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전 오히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재기 가능성 없다고 보는 것이죠. 설령 본인이 출마를 결심하고 여권에서 공천을 한다 할지라도 조국 전 장관은 부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서울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의 어느 지역 같은 경우 가면 사실 민주당 깃발만 꼽으면 되는 곳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곳에 공천을 한다면 그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는 이미 현역 의원들이 대략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국 전 장관이 서울은 물론 부산 어느 곳도 실제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 그거는 아마도 쉽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낙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결과는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없다. 적어도 내년 4월 총선에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일각의 조사에 따르면 여권에서 대권주자, 대선주자급으로 해서 일약 뭐 이낙연 국무총리 다음으로 뛰어올랐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같이 조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지도 면에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서도 아마 완주가 거의 불가능할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극성 지지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층도 더욱더 공고하고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조국 전 장관 같은 그런 캐릭터의 소유자들이 겪어야 할 운명입니다. 유시민, 조국, 이런 사람들이 겪어야 할 운명은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우리 사회에 뭐 몇 퍼센트 정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거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반대자들을 극복하고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어느 한 지역이라면 몰라도 전국적 단위의 선거에선 어렵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대권이라는 것도 조국 전 장관한테는 벅차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